안녕하세요. 이틱 이미다졸레이트 플레임워크 지프8의 합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금속 이온이나 금속을 포함한 뭉치가 유기 리간드로 연결된 다공성 물질을 금속 유기 골격체, 메탈 올가닉 플레임워크 모프라고 하는데요.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특히 모프의 종류 중 대표적인 것으로 지올리틱 이미다졸레이트 플레이머크인 지프가 존재하는데요. 이 지프는 삼연체 배위 전이금속 이온으로 구성되며 이미다졸레이트 링커로 연결됩니다. 특히 메탈, 이미다졸, 메탈의 각도는 지올라이트의 각도인 145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올라이트와 같은 위상을 갖습니다. 이러한 지프는 다른 모프보다 열적, 화학적인 안정성이 뛰어나며 작은 기공을 가져 기체 분리에 적합합니다. 또한 제조하기 용이하며 높은 다공성을 지니고 물에서 안정성을 갖는 등의 특징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프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졌으며 요즘 넓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은 지프8입니다. 징크와 2메틸이미다졸 리간드로 구성된 지프8은 균일한 다공성을 가지고 화학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공 입구가 3.4 앙스트롬으로 이 기공 입구보다 큰 분자들인 질소, 메테인,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분자들로부터 2.9 앙스트롬의 크기를 가지는 수소 분자를 분리해내는 기체 분리에 이용하기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프8의 일반적인 합성법은 솔벤서멀 합성법으로 유기용매를 반응의 용매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수용액을 용매로 이용하는 방법인 하이드로서멀 합성법, 초음파나 음화학을 이용하는 합성법,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하는 메카노케미컬 합성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흔히 쓰이는 합성법인 솔벤서멀 합성법은 그 과정에서 다량의 폐용액을 배출하여 환경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이고 인화성으로 인한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프8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유기용매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합성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실험을 통해 지프8을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합성법인 솔벤트 프리 방법과 용매열 합성법 중 메탄올 용매를 이용한 방법으로 각각 합성한 후 같은 지프8이 확산되는지를 확인하여 솔벤트 프리 합성법의 장단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하는 솔벤트 프리 합성법인데요. 징크 옥사이드와 2메틸이미다졸을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30분 동안 갈아준 후 테플론 라인 오토클레이브에 넣고 180도에서 24시간 가열해줍니다. 처음에 흰색 분말이었던 시료가 갈색의 분말이 되는 것을 관찰 가능합니다. 이렇게 얻은 시료를 워싱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물 3번, 메탄올 3번을 이용하여 워싱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얻은 시료가 후에 있을 TGA와 질소 흡착을 이용한 데이터에서 포어 안에 불순물이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합성 방법은 같게 하고 워싱 방법을 다르게 하여 추가적인 시료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워싱 방법은 DMF로 3번, 메탄올로 3번, 그리고 메탄올에 24시간 담가놓는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편의상 첫 번째 워싱 방법을 사용한 시료를 솔벤트 프리 1, 두 번째 워싱 방법을 사용한 시료를 솔벤트 프리 2라고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메탄올을 용매로 이용한 솔벤서멀 합성법입니다. 징크 나이트레이트를 20ml 메탄올에 녹이고 2메틸이미다졸 또한 20ml 메탄올에 따로 넣습니다. 이렇게 20ml 메탄올에 넣은 2메틸이미다졸 용액을 1000rpm에서 스터링 시키면서 준비된 징크 나이트레이트 용액을 빠르게 넣습니다. 그 후 5분간 1000rpm에서 스터링 시켜준 후 24시간 동안 상온에 놔둡니다. 그 다음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메탄올로 3번 워싱해줍니다. 다음은 기기를 이용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는 앞서 합성한 3가지 시료의 PXRD 패턴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맨 밑에 있는 지프8의 시뮬레이티드 패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피크들이 메탄올 용매를 이용한 시료, 솔벤트 프리 1, 솔벤트 프리 2 시료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3가지 시료 모두 지프8의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TGA 그래프입니다. 먼저 솔벤트 프리 원시료의 TGA 그래프를 보면 질량 감소 곡선이 두 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후에 있을 질소 흡착 그래프와 비교해 보면 전부 제거되지 않은 불순물이 지프팔의 포어 안에 남아 있어서 질량 감소가 한 번 더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따라서 워싱 방법을 바꾸어서 얻어낸 솔벤트 프리 2 시료의 그래프를 보면 추가적인 질량 감소 곡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의 워싱 방법으로 불순물 제거를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솔벤트 프리 2 시료와 용매열 합성법 시료의 그래프를 보면 공통적인 질량 감소 곡선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프8의 리간드인 2메틸이미다졸이 연소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HNMR 스펙트럼의 그래프입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은 지프8의 리간드인 2메틸이미다졸의 구조식입니다. 여기서 수소 위치는 A와 B, C가 있는데요. C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징크와 결합할 때 떨어지므로 지프8의 HNMR 스펙트럼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그래프를 확인해 본 결과 동일한 위치에서 A 위치의 수소, B 위치의 수소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적분비 또한 개수비인 2대3에 맞게 1대 1.5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한 바와 같이 C 위치에 있는 N과 결합한 H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징크와 리간드가 잘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소 흡착 등원선입니다. 먼저 왼쪽에 솔벤트 프리 원 시료의 그래프를 보면 포어 크기가 작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TGA 그래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어 안에 불순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포어의 크기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또한 솔벤트 프리 2 시료의 그래프와 용매열 합성법의 그래프를 비교해 본 결과 포어 크기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BET 표면적과 랭뮤어 표면적, 토탈 포어 볼륨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솔벤트 프리 원 시료는 앞서 그래프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크기가 작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솔벤트 프리 2 시료와 용매열 합성법을 이용한 시료는 기존에 연구된 지프8의 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프8에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솔벤트 프리 합성법과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하는 합성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지프8을 합성한 후 PXRD, TGA, HNMR, 질소 흡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TGA와 질소 흡착 분석 결과를 통해 솔벤트 프리 합성법으로 얻어진 시료의 경우 불순물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였고 기존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합성한 시료와 이렇게 얻은 시료는 비슷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솔벤트 프리 합성법 또한 기존의 유기용매를 이용한 합성법과 같은 지프8의 합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솔벤트 프리 합성법의 경우 용매열 합성법과는 다르게 특정 유기용매와 더 많은 워싱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유기용매를 이용해야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유기용매의 양과 용매열 합성법에서 이용되는 유기용매의 양을 양적 비교하여 어떤 방법이 더 유기용매가 적게 사용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